어, 우리가 흔히 그림을 그릴 때 뭐 여러분들 바탕색을 칠하죠. 바탕색을 칠하면은 뭐 터치를 이쪽으로 주든지 아니면 뭐 크로스를 여러 번 주든지 어떻게든 이 바탕색을 칠하게 될 거예요. 이제 바탕색을 칠해 가지고 이 바탕색에서 가령 이 지금 이거는 약간 카키색 계열인데 카키색에 가령 다른 색을 이렇게 칠한다. 이렇게 칠했을 때 이 선과 선, 그다음에 면과 면, 색면과 색이 만났을 때 이 생기는 이 경계선을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경계라고 하는데 이 경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데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쉬운 그런 거거든요. 그림 기법에서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이해도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가령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백칠을 했어요. 말하자면은. 그러면 아직은 이 형태가 없잖아요. 그림의 형태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림의 형태,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형을 만들어냈을 때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는 말하자면은 아까 그 제가 설명드렸던 이 경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가령 이 그림을 이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요게 이제 원천이에요. 이제 말하자면은 이거는 코팅을 안 한 악교 포수만 한 캔버스 천인데 이 캔버스 천에 뭐 이 때로는 여기 뭐 이렇게 종이로 꼴라주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얇게 칠한 부분도 있고 얇게 칠한 요거 아까 얘기했던 내가 이 면과 면 사이가 경계인데 경계에서 이거를 부드럽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림이. 가령 여기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면과 면 사이가 나이핑을 해 가지고 입혔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게 경계가 살죠. 하지만은 여기에 물감을 굉장히 뭐 이렇게 이 기름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기 기법을 썼을 때는 이 경계가 굉장히 그 뭐 어떻게 따지자면 이제 명도차, 밝고 어둠의 차이도 적을 뿐더러 여기에 흐리니까 이 경계가 흐리죠. 그랬을 때 느끼는 어떤 이 감성들이 그다음에 기법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림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지금 여기 요 사이를 잘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 백색과 그다음에 이쪽 그 어두운 면에 요 중간에 보면 약간 흐리게 이렇게 형성되는 그 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1, 2, 3가 되는데 이 경계선을 얼마큼 남겨둘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는 붓과 콜라주와 나이핑과 하다못해 이제 뭐 이런 건 이제 믹스트 메디어라고 하죠. 이제 여러 가지 혼합 재료인데 여기에는 연필 선까지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유화에서 이렇게 붓으로 칠한 면과 나이핑 칠한 면,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기름을 많이 입혀가지고 또 여기는 반짝반짝 윤이 나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제 쓰는 기법인데, 그러니까 이런 유의 이제 그림이 또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라인만 가지고 가령 이 바탕을 갖다가 뭐 주로 이제 뭐 불어로는 마티에르라고 하는데 이 마티에르를 두껍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형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선만 가지고 붉은 선만 가지고 이렇게 드로잉 기법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또 하나의 기법은 오늘은 이제 기법을 이 그림을 여러 가지 장례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런 흰색 그림에서는 이렇게 뭐 두껍고 얇고 이런 기법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거지만은 가령 이렇게 거의 뭐 올오버 페인팅 식으로 막 그냥 두껍게 유화물감을 덕지덕지 발랐을 경우에는 이 경계를 내기가 굉장히 모호하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그림들은 인상파 그림에서 마네, 모네, 뭐
뭐 그런 사람들도 그 물감 층에 따라 가지고 그 깊이가 달라지지만은 특히 뭐 이제 고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막 떡칠하듯이 물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계면이 모호해졌을 때 나타나는 또 어떤 그런 그림들의 유가 또 달라지는 거고, 또 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작업은 이제 김호철 씨라고 굉장히 뭐 섬세한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물론 경계와 경계를 칠할 때 뭐 테이핑 기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법과 아니면 뭐 콜라주 기법도 사용했는데, 맞으면 그렇게 해서 이 경계와 경계를 이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때로는 뭐 이런 부분 보면은 굉장히 묘사력이 뛰어나 가지고 뭐 선을 긋는데 그 선에 대한 그 경계가 마치 사진과 같기 때문에 경계를 여러 번 허문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경계가 있으면은 이렇게 막 칼로 베인 듯한, 지금 우리가 이면과 이면 이 허공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이면과 면이. 그리고 명도 차이, 그다음에 밝과 어두움의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한 건데, 그랬을 경우 여기에 나타나는 그 가령 이게 경계면이면은 이게 흐리다든가, 그다음에 여기는 더 진해지고, 그러니까 1, 2, 3 이게 가령 단계가 1이냐 10이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 그 보여지는 그 형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사실적인 요소에서는 그 경계가 마치 뭐 한 단계가 한 7, 8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 보통 이제 5단계를 이제 많이 선호하는데 뭐 하루 종일 두고 경계를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극사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계를 많이 허물어뜨릴수록 어떤 그 구상적인 맛, 사진과 비슷한 똑같은 맛을 보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가 우리가 뭐 이 시력이 뭐 여러 가지 시력이 있겠지만 이 눈이 나빠졌을 경우에는 경계가 모호해지죠, 흐려지죠. 그랬을 경우 흐리면은 형태가 굉장히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선명도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경계가 너무 살아가지고 온갖 사물이 그 경계가 그냥 막 두드러져가지고 굉장히 또 보기가 흉해요. 근데 또 그거를 이용하는 그런 기법이 있죠. 그런 기법은 이제 주로 몽드리 양이나 생면과 생면이 만나는 거를 이용해서 그 경계를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추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가령 경계가 심할수록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날카롭죠. 그리고 경계가 이렇게 없을수록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니까 부드럽고 뭐 날카롭고의 차이는 여러분이 이제 기법을 해가면서 이제 그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오랫동안 그린다고 해가지고 그림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그림은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저게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렇게 뭐 하다못해 경계도 분할을 하는데 생면도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레드 계통인데도 거기다 흰색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거는 진한 레드, 어떤 거는 흐린 레드,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경계를 많이 줄수록 이게 넘어가는 면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 동그란 면이 있어요.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뭐 이런 나무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하잖아요. 둥글면 둥글수록 그 면의 그 분할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둥글수록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이렇게 잘 보일수록 경계가 있는 거고,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건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저도 글쎄 이 설명하는 내내 이게 전달이 됐을까 하는 그런 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 경계를 갖다가 극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쪽 뒤에 흐려지죠. 이렇게 막 글로우가 생기면서, 아니면 이 뒤에가 이제 막 그냥 흐려지. 그러니까 선명하고 흐린 거를 이용하는 게 바로 그림이에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뭐 구차하게
길어지기는 하지만 그런 그림의 기법을 반복하면서 이제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작가인데 이제 프랑스의 이제 이 캔버스들은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각이 이렇게 마치 뭐를 물려가지고 이렇게 이 캔버스가 눌렁거리면은 여기를 이제 망치로 쳐가지고 이걸 이제 팽팽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또 특이하죠. 이쪽은. 자, 이분은 이제 까도라는 분이신데 아까 김호철 씨는 세필 그러니까 모필 붓을 이용해 가지고 극사실을 했으면은 이분은 약간 디지털 붓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기법. 그러니까 요런 게 뭐 많아요. 그죠? 인상파 미술에서도 뭐 시슬레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이런 기법들을 많이 썼는데 뭐 이렇게 어떠한 또 붓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런 경계선을 만드는 기법들이 다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림이 달라지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와 경계 사이에 이렇게 어떤 요철을 둬가지고 더 이렇게 경계가 드러나도록 입체적인 기법을 갖다가 입체적인 기법을 살짝 이게 드러내게 하는 그런 기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로는 뭐 이렇게 뭉개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뭐 경계를 갖다가 어떻게 설정을 해서 내가 리드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뭐 오늘은 경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를 뭐 쉽게 이해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걸 금방 이해하시겠지만은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냥 잘 그리면 되지. 근데 잘 그린다는 게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잘 그린다는 거는 똑같이 그린다가 잘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그린다는 거는 결국은 어느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리드를 해서 형태를 만들어 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계라는 거는 뭐 선을 이렇게 딱 놓고 보자고요. 지금 이 선을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이건 벌써 면들이 세 면이 되는 거지만은 그냥 이게 설명하기 쉽게 1과 2로 했을 때 이 사이에 이 면과 이 면, 그러니까 우리는 점선면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점이야. 그리고 이건 선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점선면이라고 그러는데 점이 계속 모이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 계속 모이면은 이 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면을 결국은 면을 이용하는 거죠. 선도 이용하지만은 점도 이용하지만 결국은 면과 면, 그다음에 선과 선, 점과 점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법을 창출해 내는 거죠. 화가는. 그 점만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의 기법을 우리는 뭐 교과서에서 점묘법이라고 해갖고 세라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고 결국엔 쇠라도 점을 계속 찍어 나가면서 선을 만들고 선을 만들어서 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이 풍경화, 우산 쓴 풍경 뭐 이런 게 유명한데 그렇게 풍경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뭐 그런 면을 갖다가 또 계속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 점묘법에서는 점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점묘법이라고 하면 그럼 이런 면면법인가요? 뭐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점을 이용해서 극사시를 그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면을 이용해서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인 것이죠 거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이 경계를 갖다가 내가 프롱띠에 말하자면 이제 불어는 프롱띠에라고 그러는데 뭐 정치나 철학을 얘기할 때는 국경을 없애는 거는 굉장히 뭐 좋은 면도 있고 뭐 나쁜 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쌍프롱띠에 국경 없는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뭐 요즘은 이제 뭐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휴머니티를 실천하는데
이렇게 경계를 가지고도 어떤 철학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가의 기법 안에 그 어떤 사진 기법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이 뭐 빛을 이용한다거나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만 그림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사진과 똑같이 그린다거나 그다음에 누구의 풍이 좋다거나 해갖고 뭐 계속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은 뭐 시간도 아깝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시들시들해지겠죠. 그래서 이 어떤 그 이 테크닉적인 요소만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림이 굉장히 공허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좀 구차하게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은 일단은 여기서 끝낼게요.